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과 따뜻한 해결책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관리사무소를 찾던 한 75세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고독이라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외로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이웃 간의 따뜻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5세의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이런저런 민원을 쏟아냈어요. 처음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영자 어르신의 민원에 귀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드리려 최선을 다했죠. 예를 들어 며칠 전에는 복도 전등이 깜빡거린다며 불안감을 호소하셨고, 그전에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직원들은 늘 어르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어르신의 민원 대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해결된 문제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분명히 고쳐드린 부분을 다시 고장났다고 하시거나 다른 날 다른 민원과 섞어 이야기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자 직원들은 뭔가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서류를 뒤적이며 김영자 어르신 또 오셨네. 벌써 이번 주에 세 번째신데 오늘은 또 무슨 문제로 오셨을까? 지난번에 해결해드린 보일러 소음 문제는 괜찮으신가? 주임님, 아무래도 어르신 민원은 좀 이상해요. 지난주에 해결해드린 수도꼭지 문제며 며칠 전에 고쳐드린 복도 전등까지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심지어 어제는 분리수거함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시던데 사실은 그대로였거든요. 매번 오실 때마다 뭔가 사소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정말 불편하신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어르신이 관리사무소에 오시는 시간대도 거의 일정하고 민원을 말씀하시는 태도도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이기도 해. 그냥 집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오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신 걸까? 관리주임은 영자 어르신의 행동에 단순한 민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어르신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영자 어르신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앉는 자리, 직원들과 대화하는 방식, 민원을 이야기하는 동안의 시선 처리, 그리고 특히 민원이 끝난 후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표정까지도요. 그는 어르신의 눈빛에서 옅은 외로움과 갈증을 읽어냈습니다. 단순한 민원인의 방문이 아니라 어떤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다고 느낀 것이죠. 영자 어르신이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한 후 따뜻한 목소리로, 어르신 혹시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날씨도 쌀쌀한데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급하실 것 없으시니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제가 시간 괜찮습니다. 조금 놀란 듯 이내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아유, 뭘 또 차까지 괜찮아요. 그냥 좀 답답해서. 집에 혼자 있으니 마땅히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들렀어요. 주임님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마음이 편해서요. 관리주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배려의 영자 어르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소한 민원 이야기를 넘어 자신의 일상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어르신은 지난주에 보았던 드라마 이야기, 손자 손녀 자랑,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무릎 통증에 대한 하소연까지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주임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르신이 매일 관리사무소를 찾았던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대화와 관심,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것을요. 어르신은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감을 넘어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였던 거죠.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며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 밥을 먹어도 혼자, TV를 틀어도 시끄럽기만 하고, 가끔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와서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라도 하면 그래도 사람 사는 것 같고 그래. 옛날에는 이웃집하고도 서로 왕래하며 지냈는데 요즘 아파트는 다들 자기들 살기 바쁜지 문만 닫고, 산이 나 같은 늙은이는 갈 곳이 없어.
마음이 아픈 듯 진심으로 공감하며 아, 어르신 그러셨군요. 저희가 미처 어르신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과 같은 분들이 우리 아파트에 더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관리주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민원 해결을 넘어 어르신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자 어르신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 단지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었기에 영자 어르신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이 아닌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직원들에게 회의를 소집하여 영자 어르신 사례를 보면서 우리 아파트에도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민원 처리나 불편 해소를 넘어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뭔가가 절실히 필요해요. 특히 고립된 어르신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은 걸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외부 복지관과 연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주임님.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어르신들이 거부감 없이 즐겁게 참여하실까요? 강제성이 느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산 문제나 공간 확보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리주임은 고독사 예방 관련 웹 검색 자료를 참고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특히 고독사 예방 아파트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정보들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감지 시스템, 스마트 홈 기술을 통한 안전 확인 등 첨단 기술의 중요성도 인식했지만 무엇보다도 커뮤니티 활동 지원과 지역 사회 연계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마침내 행복 동행 커뮤니티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히 노인 복지를 넘어선 아파트 전체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랑방 운영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유휴 공간 혹은 경로당의 일부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모여 차를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사랑방을 운영합니다. 이곳은 정해진 활동 없이 언제든 찾아와 쉬어가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차와 다과를 준비하여 어르신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특히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취미 강좌 개설 어르신들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양한 취미 강좌를 개설합니다. 예를 들어 소근육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서예 교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뜨개질 수업,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벼운 체조나 요가 교실, 그리고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스마트폰 교실 등이 있습니다. 각 강좌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재능 기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 교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강좌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정기적인 식사 모임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을 넘어 잔치 분위기 속에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아파트 내 식당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배식과 식사 보조를 돕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특별 메뉴를 준비하여 즐거움을 더합니다. 식사 모임을 통해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친목을 도모하고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통해 소속감을 형성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부 확인 봉사단 운영 아파트 주민들 중 자원하는 분들로 구성된 이웃사랑 안부 확인 봉사단을 꾸립니다. 이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단순히 문안 인사를 넘어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한 경우 병원 동행이나 장보기 등을 도와드리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봉사단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 응대법과 위기상황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뭅니다. 예를 들어 손주뻘 되는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예시학이나 전통놀이를 가르쳐주는 세대 공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아파트 환경 미화 활동을 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가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처음에는 과연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설음이나 자신이 남들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리주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아파트 곳곳을 다니며 프로그램의 취지와 장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홍보했습니다. 특히 영자 어르신을 포함한 몇몇 어르신들께는 이 프로그램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랑방 지기 역할을 부탁드렸습니다. 영자 어르신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다른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달라고 진심으로 요청했죠. 살짝 미소 지으며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내가 뭘 그런 대단한 걸 한다고 그저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모르겠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따뜻한 격려의 말로 아닙니다. 어르신만큼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분은 없을 겁니다. 어르신께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고 참여하실 겁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과 오랜 경험이 저희 프로그램에 큰 힘이 될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실 겁니다. 저는 어르신을 믿습니다. 관리주임의 진심 어린 부탁과 깊은 신뢰에 영자 어르신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 동행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모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했고 처음에는 다소 어색함과 서먹함이 감돌았지만 관리주임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진행과 영자 어르신의 활발한 분위기 조성 덕분에 이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사랑방 지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먼저 다른 어르신들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듯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사랑방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아이고 김할머니도 오셨네. 잘 지내셨어요? 요즘 허리는 좀 어떠셔? 지난번에 주임님이 소개해준 체조 배워보니 시원하던데 같이 해볼까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덕분에 좀 나아졌지. 영자씨 덕분에 이렇게 나와서 사람 구경도 하고 좋네. 집구석에만 있으니 답답해 죽겠었거든. 맨날 TV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맞아요.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밥 먹기도 싫었는데 이젠 같이 먹는 친구들도 생기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네요. 이젠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덜 들어요. 나는 뜨개질 강좌 듣고 있는데 벌써 목도리 하나 완성했다니까. 손녀한테 선물해 줄 거야. 예전엔 이런 거 할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어. 영자 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프로그램은 눈에 띄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랑방은 매일 어르신들의 이야기꽃과 웃음소리로 활기 넘쳤고 취미 강좌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줄을 섰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스마트폰 교실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여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기적인 식사 모임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매달 열리는 작은 잔치 분위기였고 안부 확인 봉사단은 미처 몰랐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에게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고 존경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어르신들에게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활력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동행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관리사무소의 귀찮은 민원인이 아니라 아파트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리더이자 따뜻한 맏언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어르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 요즘 정말 표정이 좋으세요. 덕분에 사랑방이 항상 활기찹니다. 어르신께서 앞장서 주시니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얻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주름진 얼굴에 행복감이 가득하다. 다 주임님 덕분이지. 주임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덕분에 나도 다시 젊어진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니 살만 난다니까. 이제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다려져. 이 작은 변화는 아파트 전체에 놀랍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살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던 어르신들은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이는 곧 고독사 예방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사례는 고독사 예방 아파트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따뜻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고독사 감지 시스템이나 스마트 홈 기술 도입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자 어르신의 사례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소통이 없는 사회는 외로운 개인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해체,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고립감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기술은 도울 뿐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성공적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단순히 몇몇 어르신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이 더 이상 개인들의 고립된 상자나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증명했습니다. 관리주임의 세심한 관찰과 진심 어린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실천이 모여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러한 따뜻한 연결망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카메라를 보며 진심을 담아 저는 영자 어르신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저희 아파트의 행복동행 커뮤니티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외로운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변의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